안녕하세요. 정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대망의 알고리즘 단원을 들어갈 차례인데요. 알고리즘을 잘 짜야 효율적인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알고리즘 단원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알고리즘 단원은 알고리즘의 이해 단원과 알고리즘의 표현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알고리즘이란 무엇인지, 알고리즘이 왜 중요한지 등 알고리즘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지난 시간에 문제 해결 절차에 대해 배웠는데요. 컴퓨팅 시스템을 이용한 문제 해결 절차는 문제 이해, 문제 해결 계획 수립, 알고리즘 설계, 프로그램 작성, 실행 및 수정, 이렇게 5단계였습니다. 문제 해결 절차의 중심에 알고리즘 설계가 들어가 있는데요. 오늘 알고리즘의 개념과 중요성을 알고 문제 해결 과정을 알고리즘으로 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리즘, 우리가 처음 접하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알고리즘이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또는 절차를 뜻합니다. 쉬운 문제는 바로 해결이 되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을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는 컴퓨팅 시스템을 이용해서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게임을 할 때 우리가 캐릭터의 움직임이라든지 어떤 아이템을 어떤 시점에 적절하게 쓸 거라든지 등 이런 것들을 일일이 키보드나 마우스를 통해 명령을 입력하죠. 이렇게 컴퓨팅 시스템은 사람이 시키는 대로만 수행하기 때문에 어떤 동작을 어떤 순서로 처리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지시해야 합니다. 컴퓨팅 시스템을 이용한 문제 해결 과정 또 등장하네요. 문제 이해, 문제 해결 계획 수립, 알고리즘 설계, 프로그램 작성, 실행 및 수정. 기억하고 갑시다. 알고리즘 설계에 대해 오늘과 다음 시간에 걸쳐 배울 거고 프로그램 작성은 그 이후에 배울 예정입니다. 알고리즘이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또는 절차라고 배웠습니다. 마스크 쓰기 알고리즘을 살펴볼까요? 첫째, 손을 깨끗하게 씻는다. 둘째, 마스크를 펼치고 가운데를 살짝 구부린다. 셋째, 코와 입을 모두 가리도록 착용한다. 넷째, 고리를 귀에 걸어 고정시킨다. 다섯째, 코 부근의 고정심을 눌러 밀착시킨다. 여섯째, 마스크 전체를 감싸고 공기가 새는 곳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다시 한번 밀착시킨다. 지금 우리는 마스크를 쓰는 방법과 절차, 즉 마스크 쓰기 알고리즘을 살펴봤습니다. 알고리즘의 개념이 조금씩 잡히죠? 손 씻기 알고리즘을 살펴봅시다. 첫째, 손바닥에 비누를 묻히고 비빈다. 둘째, 손톱 있는 부분도 문지른다. 셋째, 손가락 사이도 꼼꼼히 비빈다. 넷째, 두 손을 깍지 껴서 다시 닦는다. 다섯째, 엄지손가락도 닦는다. 여섯째, 손톱 밑쪽도 깨끗하게 닦는다.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예시로 제시한 손 씻기 알고리즘은 지금 보이는 것과 같이 6단계로 진행이 되는데요. 사람마다 손 씻는 방법이 다를 수 있겠죠? 이와 같이 하나의 주제로도 사람마다 다양한 알고리즘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양한 알고리즘 중에서 어떤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선택해서 실행할지
잘 골라야겠죠? 알고리즘은 왜 중요할까요? 동일한 문제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과 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비효율적인 알고리즘을 사용한다면 문제를 영영 해결하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알고리즘을 만들 때 문제 해결 과정의 일정한 형태를 분석해서 규칙성을 잘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고리즘을 잘 설계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지금부터 직접 느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노이탑 알고리즘을 살펴봅시다. 왼쪽 기둥에 있는 크기가 서로 다른 3개의 원판을 맨 오른쪽 기둥으로 옮겨 보겠습니다. 원판은 한 번에 한 개씩 옮길 수 있으며 작은 원판 위에 큰 원판이 놓일 수 없습니다. 선생님이 10초를 드릴 테니까 어떻게 하면 규칙을 지키면서 오른쪽 기둥으로 옮길 수 있는지 알고리즘을 짜보세요. 10초 셀게요. 시작! (5초) 남았습니다. 땡! 10초가 너무 짧진 않았나요? 하노이탑 알고리즘의 경우 알고리즘을 잘못 설계했을 경우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텐데요. 결과를 확인해 봅시다. 맨 왼쪽에 크기가 다른 3개의 원판이 놓여 있습니다. 작은 원판 위에 큰 원판이 올라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맨 위에 있는 작은 원판을 옮겨야겠죠? 그 다음에 또 옮겨야 되는데 3번 원판 위에 2번 원판이 갈 수 없으므로 2번 원판을 가운데로 이동합니다. 1번 원판을 맨 오른쪽으로 옮기려면 3번 원판을 없애야 하는데요. 지금 3번 원판이 갈 수 있는 곳은 2번 원판 위가 되겠네요. 3번을 옮겼으니 1번을 옮기고 1번 원판 위에는 2번 원판이 와야 하기 때문에 3번 원판을 다시 왼쪽으로 갔다가 2번 원판 옮기고 3번 원판을 옮기면 짜잔! 하노이탑 알고리즘이 완성되었습니다. 총 7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다들 잘 짜셨나요? 이번엔 다리 건너기 알고리즘을 살펴볼까요? 캄캄한 산속에 사나긴 4명이 계곡을 가로지르는 다리 앞에 서 있다. 다리는 한 번에 최대 2사람만 건널 수 있고 다리를 건너는 데 필요한 손전등은 1개뿐이다. 4명이 다리를 건너는 데 필요한 시각은 각각 1분, 2분, 5분, 10분이다. 2사람이 한꺼번에 건너면 당연히 느린 사람의 속도로 건널 수 있다. 4명이 모두 건널 때 최소 몇 분이 걸릴까? 지금 문제가 줄글로 써 있어서, 즉 정보의 구조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문제를 파악하기가 조금 어렵죠? 그림으로 표현해 볼게요. 사람이 4명이 있는데 각각 1분, 2분, 5분, 10분이 걸립니다. 한 번에 다리를 2사람만 건널 수 있고요. 이 4명이 모두 다리를 건너가야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상태와 목표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했던 것 기억하시나요? 문제의 현재 상태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문제의 목표 상태는 4명이 최소 시간으로 다리를 모두 건넌 상태입니다. 지금부터 시간을 드릴게요. 잠시 영상을 1분 정도 멈추고 연구한 후에 다시 영상을 재생해 주세요. 그럼 시작! 결과를 확인합시다. 총 17분이 나왔네요. 여러분 17분 다들 나왔나요? 한번 살펴볼게요. 맨 처음에는 1분 걸리는 사람과 2분 걸리는 사람이 다리를 건넙니다. 그 후에 조금 더 빨리 돌아올 수 있는 1분 걸리는 사람이 돌아와서 5분과 10분 걸리는 사람을 보냅니다. 그 후
요 1분 걸리는 사람을 데리러 누군가가 손전등을 가지고 와야겠죠? 손전등은 하나뿐이니까요. 시간이 제일 적게 걸리는 2분 걸리는 사람이 와서 1분 걸리는 사람을 데리고 가면 다 더했더니 17분이 나오네요. 알고리즘을 마구잡이로 짜면 다리를 건너는 알고리즘을 해결할 수는 있었겠지만 최소 시간 알고리즘을 구하지는 못했겠죠? 이렇게 알고리즘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시간, 즉 효율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알고리즘을 효율적으로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고리즘을 효율적으로 설계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껴봅시다. 1부터 100까지 더하는 알고리즘을 구해볼 건데요. 단순히 다 더하는 방법이 있겠죠? 조금 더 효율적으로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1부터 100까지 더한다고 했을 때 1과 100을 더하면 101, 2와 99를 더해도 101, 3과 98을 더해도 101, 4와 97을 더해도 101입니다. 결국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101이 50번 나오게 되고 결과는 5050이 나오네요. 우리가 시험을 볼 때에는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공식에 대입하면 훨씬 빠르게 구할 수 있겠죠? 등차 수열 공식에 대입을 해볼까요? 2분의 100 곱하기 101, 즉 50 곱하기 101은 5050. 한 번에 나오네요. 우리가 첫 시간에 배운 실생활에서의 문제 해결 과정과 알고리즘 개발 과정을 비교해 봅시다. 실생활에서 문제를 해결할 때는 문제 이해, 문제 해결 계획 수립, 실행하기, 평가하기에 4단계를 거쳤습니다.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과정은 문제 이해, 알고리즘 설계, 알고리즘 표현, 알고리즘 평가의 4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알고리즘을 직접 설계하고 표현해 볼 거예요. 알고리즘에는 5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도 연계되니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입력, 출력, 명확성, 유한성, 수행 가능성의 5가지 조건인데요. 라면 끓이기 알고리즘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입력인데요. 라면을 끓이기 위해서 무언가 들어갈 거예요. 라면을 끓이려면 물, 스프, 면, 달걀 등이 필요하다. 그럼 출력도 있어야겠죠? 입력한 것을 토대로 해서 라면이라는 산출물이 나온다. 라면이라는 결과물이 출력된다. 명확성은 알고리즘이 여러 가지로 해석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필요한 물의 양, 스프 양, 불의 세기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줘야 우리가 원하는 맛있는 라면이 나온다. 유한성은요, 한계가 있다는 말인데요. 5분 정도 끓이면 라면이 완성된다. 계속 우리가 라면을 끓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5분이라는 한계를 주고 5분이면 산출물이 나온다. 마지막으로 수행 가능성은요, 알고리즘이 우리가 수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라면 매뉴얼인 알고리즘대로 처리하면 라면이 나와야 된다. 알고리즘 절차를 따라서 만들었는데 출력이 안 나온다. 이러면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가 없다. 오늘 수업 어떠셨나요? 알고리즘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또는 절차다.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2가지만 기억해도 오늘 수업은 성공입니다. 다음 시간에 알고리즘을 직접 설계하고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